중국 이야기는 뭐 연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헝다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중국이나 홍콩 증시 좀 안정권을 찾아가는 것 같은 흐름들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하는데 오늘은 중국 가 계셔요. 화상으로 직접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오늘은 뭐 중국 현장 특파원이 되셨습니다. 저희 차이나 TV에.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오늘 이슈 확인할 텐데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개최 중입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게 올해로 이제 지금 4회째 맞는 행사인데요.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는 행사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캔톤 페어 잘 아실 겁니다. 광저우에 있는 그 중국 최대 수출입 상품 전시회와 함께 상해 그 수입 박람회가 이제 뭐 양대 뭐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처음 이야기를 했던 것은 2017년도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1대1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할 때 이제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하는 국가급 박람회를 만들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올해 4회차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입 박람회 그 목적은 뭐냐라고 일단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번 행사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1대1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연선 국가들에 대한 수입을 확대를 통해서 이 중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점점 이제 중국에 있는 글로벌한 영향을 하겠다, 수입을 더 많이 해주니까. 첫 번째가 그럴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당시에 2018년도에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2018년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죠.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했죠. 그랬을 때,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복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이제 미중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측면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지금 중국 수입 박람회가 열리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입 박람회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좀 지금까지 뭐 이번에까지가 이제 4회차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특히 이제 1대1로 연선 국가들의 비중이 높은 게 지금 특징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개막 연설할 때 내용을 좀 제가 쭉 보니까 또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뭐 수입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산업 투자나 할 수 있는 부분들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또 강조를 했던 것 같고, 올해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중국 WTO가 20주년입니다. 그 이야기도 강조를 하면서 했고,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RCEP이 이제 발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더 적극적인 계획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4회 이제 수입 박람회가 이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해서 지금 이제 10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제 끝났는데, 일단은 이번 행사가 이제 코로나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여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전 대비, 뭐 1회 때는 뭐 한 170개 국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적은 나라에서 기업이 승부했고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한 110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뭐 중국의 지사라든지 대리상인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이번에 이제 얼마 정도 규모가 일어나느냐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올해가 4회차인데 작년에 한 726억 달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금액이요. 올해는 지금 11일 날 끝났는데 지금 약간 줄어드는 707억 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이번에 출장 목적이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 수입 박람회에서 컨퍼런스를 좀 발제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데, 뭐 지금 상해는 분위기가 이런 측면에서 수입 박람회로 인해서 많은 외지 인구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수입 박람회는 계속 이제 매년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한국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활용해야 될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입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그러니까 베이징이 아니라 상해에서 열리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로 이제 수출 박람회를 하는데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 박람회를 합니다. 그건 이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 있다는 거고요.
광군제 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 쇼핑 시즌 광군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광군제는 어떤 네. 의미의 행사냐 이건 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장 이 행사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링 품목은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광군제가 좀 많이 좀 시작됐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워낙 좀 6중 전에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묻히긴 했고요. 일단은 광군제 이번에 어떤 의미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게 상업적 이벤트로 자리 잡은 게 올해가 13년째, 13번째 광군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고 이제 또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이제 서구적 생활 패턴을 바뀌면서 이제 폭발했는데, 어쨌든 이게, 보복 소비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기여도가 중국에서는 60%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광군제에 의해서 터져나는 소비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비록 올해는 약간은 좀 이제 드러나는 게 좀 덜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행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가장 관심 있는 품목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연령대별로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제가 쭉 2009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올해가 13번째인데 이게 쭉 훑어보면 이제 80년대생이랑 90년대, 2000년대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주요 이제 소비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층에 따라서 주요 판매되는 제품 순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80년대생,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우리가 삼시 제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전, 컴퓨터, 정보통신기기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의류나 액세서리, 신발, 가방 이런 종류로 팔리고, 다음 세 번째가 식음료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네 번째가 아동용품, 임산부 관련된 물품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90년대생으로 넘어가면요, 20대 가면요, 1등이 삼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식음료, 우리 요즘 한국 관련된 식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식음료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삼시 제품들, 가전 컴퓨터, 정보통신기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생 이후 이제 10대 중심으로 하는 20대 초반 정도 같은 경우는 1위는요. 이제 식음료가 여전히 1등이고요.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이제 90년대생부터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 판매 순위가 이제 한 90년대생에서는 한 4위 정도로 하다가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 3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하고,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뀐 게 이제 건기식, 아까 식음료 말씀을 드렸지만 비타민, 면역력 보조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매출이 급증한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또 제 방송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에는 싱글 경제, 그래서 이 이코노미라고 했죠. 1인과 이코노미 같이 1인 경제, 그러니까 솔로 이코노미, 싱글 경제. 이거로 인해서 이제 1인 가구 수가 이제 9천만 명이 넘어가서 이 관련된 작은 그 제품들, 그래서 1인용이 쓰는 제품들이 급속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또 특징들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과소비를 좀 줄이자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서 올해 광군제가 미디어 행사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위축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현장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광군제 하면 재밌는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관전 포인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 몇 초 만에 1억, 10억, 1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초 만에 58만 건이 거래됐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알리바바가 총 매출 기록을 시간 단위에 툭툭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다음 세 번째가 전체 매출액은 얼마나 증가할까? 이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이제 대규모 미디어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적인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인들을 불러서 하는 갈라스 행사도 안 했고요. 사전 행사를 다 취소했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GMV라고 하는데 상품 판매기 스크린에서 초단위로 탁탁탁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하질 않았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그냥 오늘 아침 일찍 아마 나왔을 거예요. 매출액 집계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국내 매체에서 이제 중국이 과소비를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냐, 정부 눈치를 보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보는데 그 이유를 저는 한 4가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요 소비 계층인 이제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핵심 소비 계층인 이 젊은 세대의 소비가 좀 축소됐죠. 이제 그만큼 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 상승하고 있죠. 대내외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갑을 좀 앓는 영향이 있다. 플러스 이제 특히 알리바바에 대한 반감 현상들. 그러니까 마윈 회장 부분에서 이제 이런 반감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 지금 뭐 기사 현지에서 제가 보니까 뭐 한 30만 명 이상이 젊은이들이 광군제 때 특히 이 티몰 알리바바 불매 운동을 선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영향을 또 미쳤다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11월 11일인데 11일 어제인데요. 어제가 이제 중국 공산당 6중전의 폐막일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에도 많이 보셨다시피 뭐 공산당 100년 회고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 결의를 발표한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좀 어려우시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내년도 시진핑 3년임을 위한 명분과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사전 작업을 한 행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워낙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괜히 이제 알리바바 입장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공동부유 아젠다죠. 그래서 이제 회사 매출 신기록을 뭐 대대적으로 발표하면 또 계속 윤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이제 그쪽은 조금 줄이는 방향. 그래서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뭐 이번에 뭐 알리바바도 광군제 행사의 중점을 친환경과 저탄소로 계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정책의 방향에 보조를 맞추는 것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이번에 코로나 확산이 좀 그전에 조금 적다가요. 제가 지금 상황을 들어오고 나서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 자리 숫자에다 지금 7, 80명대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뭐 수입 방lem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컨퍼런스들이 많이 부도 행사들이 많이 취소됐습니다.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전 대비 차원에 좀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모이는 행사를 지금 많이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장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과소비 줄이자는 내용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이제 보다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광범위하게 합쳐서 약간 좀 위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비가 위축됐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늘어나는 거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국내 기업들이 광군제에서 얼마나 제품을 잘 팔 것이냐 어디가 수혜가 될까 투자자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교수님. 네. 일단은 매출액 한번 또 훑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내 신문 매체를 좀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썼는데 좀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알리바바, 티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8.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 이상 성장하다가 8.5 성장했으니까 좀 이제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팔린 거죠. 올해 지금 광군제 행사 때 5,403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100조 원이 팔렸습니다. 지금 이제 2009년도에 비교했을 때 올해를 보면 약 한 10,000배 성장했습니다. 10,000배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많은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징동 같은데 일을 하고 있는 징동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약간 아까 8.5% 전년 대비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징동은 지금 올해 지금 한 64조 4천억 정도 지금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28.6%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동은 조금은 덜 눈치를 봤는지 대대적인 홍보와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 지금 매출 좀 특이한 것들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11월 10일 이제 시작을 하고 0시에 시작을 하고, 이제 한 45분 만에 한 400개 브랜드가, 그러니까 1억 위안을 돌파를 했고요. 한 180억 원 이제 1억 위안이면 400개 브랜드가. 징동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우리가 스마트폰, 샤오미, 오포, 비보, 삼성, 갤럭시도 포함이 됩니다. 스마트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요.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2초 만에 한 1억 위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고 이번에 광군제 때 참여한 이 브랜드가 한 30만 개 정도 됩니다. 30만 개 브랜드에 한 100만 개 이상 제품이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제품들은 다 판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번에 당일은 아니지만 관문제가 그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11월 1일부터 시작하고 했으니까 11월 2일에 3일 1차 쇼핑데이 때 매출액은 훨씬 더 전년 대비 88%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생각을 좀 보면 이제 우리 기업 수혜들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 제품들이 중국 관문제에서 계속 한 3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 영향이 있었던 2017년도를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문제 때 그러니까 일본, 미국, 한국 제품 순으로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사드 때는 이제 우리가 한 호주, 독일에 의해서 5위까지 내려갔지만 지금은 이제 3위 정도 다시 회복됐다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수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중국 내에서 화장품이 좀 힘들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화장품이 많은 이제 역할을 했고요. 예를 들면 닥트자르트 마스크팩 같은 게 하루에 1억 위안 180원을 팔았고요. LG 생건이나 아모레,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엄청 좀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관문제가 사전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전에 이제 구매 예약을 하거든요. 10% 예약 금액을 내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제품군을 보면 한국 화장품이 매우 높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 가전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기업들이 제품을 제일 많이 판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화장품이나 의류 이런 게 좀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의류, 패션. 패션, 예. 중국 주식. 소형 가전도 있습니다. 네. 중국 주식 팁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부분은, 빼죠. 우리가 이제 관문제 얘기만 해도 충분히 또 현장 가 계신데 이 얘기는 돌아오시면 다시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하고 관문제 얘기했습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